자, 월드컵 64경기를 모두 분석하고 예상하는 볼리TV의 신들린 프리뷰 3일차입니다. 자, 오늘은 C조의 아르헨티나 대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대 폴란드, D조의 덴마크 대 튀니지, 프랑스 대 호주 경기를 예측해 볼 거고요. 빅클럽이 아니죠. 빅팀이 네. 우승 후보팀이 많이 있는 그런 조들이에요. 네.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제일 길게 다뤄볼 경기는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입니다. 네. 분석은 김종용, 윤효용 두 기자가 담당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윤희영입니다. 네. 20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C조 1차전입니다.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리고요. 축구의 신 메시의 이번 대회 첫 경기이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의 첫 경기, 그리고 아마도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르헨티나 얘기부터 해보죠. 아르헨티나 네. 전력은 어떻죠? 아르헨티나는 뭐 늘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팀 중 하나인데요. 일단 메시의 존재만으로도 정말 무서운 팀이죠. 네. 그동안 좀 메이저리그 우승과 거리가 좀 멀었다가 메이저 대회 우승과 네. 네. 그리고 스칼로니의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 2021을 우승하면서 그 징크스를 좀 깼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이고요. 최근 경기력만 봐도 우승 후보로 꼽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우승 후보 1순위로 많이 꼽고 있어요. 네. 사실 멤버들의 몇몇만 보면 뭐 프랑스라든가 유럽 팀들이 더 화려하거든요. 네. 근데 왜 아르헨티나를 꼽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죠. 먼저 네. 선수단입니다. 화려할 수밖에 없죠. 최근 생경기 포메이션을 보고 계신데요. 네. 이 수많은 선수들, 기라성 같은 선수 중에서 에이스로 뭐 먼저 얘기해볼 선수, 당연히 이 선수가 나올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뭐 앞서 얘기한 당연히 메시 선수 레이스로 꼽을 수밖에 없고요. 뭐 자타공인 세계 최고 그리고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렇죠. 펠마맨이야, 뭐 메펠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네. 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고요. A매치 165경기를 뛰면서 90일 한 골을 넣었습니다. 역대 A매치 통산 득점으로 따지면 3위인데요. 1위는 호날두가 117골, 그리고 2위는 알리 다이 109골입니다. 사우디의 알리다이죠. 네, 그 나라와 맞습니다. 붙게 되네요. 네.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2021에는 4골 5도움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MVP, 득점왕까지 동시에 좀 석권을 했습니다. 뭐 조별리그에서 대부분 싸운 그런 공격 포인트지만 어쨌든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부분이 개인상도 휩쓸었죠, 메시가. 그리고 대표팀 무관 징크스를 깬 만큼 이번 월드컵도 들어올릴지가 좀 최대의 관심인데요. 소속팀에서 컨디션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PSG에서 올 시즌 리그 13경기 7골 10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좀 다시금 바르셀로나 시절의 메시를 좀 보여주고 있고 챔스 포함은 벌써 10이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이번 5번째 출전이고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메시의 눈물을 작년 코파부터 닦을 수 있었던 건 네. 닦아준 후배들이 그렇죠. 주위에서 이제 예전만큼 빠르지 않고 예전만큼 많이 뛰지 않는 메시를 잘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좀 최근엔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그 세대 교체가 가장 잘 된 포지션이 바로 중원인데요. 뭐 브라이턴에서 뛰는 마칼리스테르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는 로드리고 데폴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저희 주로 맥칼리스터라고 많이 해온 그 선수인데 그 이번 대회에서 방송사 그 통합 네. 표준 그 발음으로 이제 통합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중원에 나타난 새로운 뉴페이스 선수들이라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볼을 예쁘게 차던 선수들과는 다르게 왕성한 활동량이랑 좀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폴 선수이고요. 또 마칼리스테르 선수는 도쿄올림픽에도 참가했던 좀 신성이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좀 뛰어난 테크닉과 돌파력, 창의적인 패스를 보여주면서 꾸준히 뽑혔고 최종 명단에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한다고 하면 이 두 선수의 동시 선발도 좀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윙어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네. 앞선 평가전에서 동시 선발을 좀 시험을 해봤고요. 데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공미 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선수가 수비 원툴이라는 게 아니고 공미인데 수비까지 되는 이제 투웨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네. 메시 뒤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전력 변수가 좀 있다면 이 선수의 결장 공백이 좀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토트넘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알 선수인데요. 바로 로셀소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결국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전에서 햄스트링 팔 부상을 좀 당하면서 아쉽게 월드컵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고 토트넘 시절보다 비아레알 이적 후에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스칼로니의 아르헨티나에서도 굉장히 중용받았던 완전 핵심이었어요. 그런 선수였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좀 핵심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좀 이번에 빠지게 된 거는 굉장히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아르헨티나는 최근 흐름이 정말 엄청납니다. 최근 A매치 무실점 5연승, 36경기 무패 행진. 이게 37이 역대 그
대표팀계의 네. 기록이죠. 맞습니다. 이탈리아가 만치니- 작년에 세운. 네, 그래서 만치네 이탈리아가 작년에 세운 A매치 최다 무패 기록이 37경기인데 이번 월드컵에서 그게 깨질 수 있고 그 타이 기록이 바로 이 사우디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A매치 무실점 5연승으로 굉장히 공수에서 완전히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골키퍼 뎁스까지 최근에 좋아졌습니다. 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에밀신. 를 포함해서 헤르니모 룰리 골키퍼 그리고 프랑코 아르마니 골키퍼까지 이렇게 세 명의 골키퍼가 명단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메시가 한국을 포함한 좀 전 세계 취재진들이 취재하는 훈련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부상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좀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토요일에 좀 모습을 드러냈고 공 없이 좀 훈련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드러누운 그런 부상은 아니지만 네. 컨디션 난조가 있긴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UAE 전에서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좀 근육 부상 우려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 관리 차원으로 빼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전에서는 이상 없이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외신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신이 이렇게 예상하지만 네. 뭐 아무튼 몸이 좋지는 않은 거니까 그렇죠. 안 나오거나 출전 시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긴 있네요. 네. 다른 월드컵은 네. 조별리그 3차전쯤에 휴식을 주는 게 보통인데 네, 대회 중간이니까. 근데 이번 월드컵은 이미 피로가 쌓인 채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감독의 어떤 구상이나 철학에 따라서는 대회 첫 경기 휴식을 주는 감독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는 해봐야 아는 거죠. 이렇게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에 맞서는 사막의 여우들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또 이제 아시아의 브라질이라고도 했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정말 세계 최강에 도전하는 사우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익숙한 팀이고요.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서 2회 연속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잘생긴 걸로 유명한 네. 에베르 르나르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에도 온다는 얘기가 잠깐 있었던 그런 감독이고요. 링크가 잠깐 있었죠. 네, 르나르 감독이 19년 7월에 지봉을 잡은 뒤에 성공적으로 사우디를 이끌었고 아시아 최종예선 B조 조 1위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B조에서 이제 뭐 일본이 떨어지니 많이 막 난리를 피고 있고 호주는 진짜 플레이오프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 동안 사우디는 아주 독야청청 일을 했던 그런 조였고요. 최근 사우디는 A매치 5경기 2승 2무 1패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해외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나라 같은 특이하지만 사우디는 늘 이랬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사우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사우디 국내파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중에 한 선수는 바로 아시아 좀 자칭을 붙여봤는데 아시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을 꼽히는 자칭 최고. 네, 에이스 살렘 알 도사리 선수입니다. 뭐 우리나라랑 경기할 때마다 항상 주요 선수로 꼽히는 그런 선수죠. A매치 71경기 13골로 득점력은 좀 아쉬운 편이지만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개인 기술로 좀 승부를 보는 선수이고요. 독일과 친선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돌파력을 보여주면서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릴랄에서 300경기 이상을 뛴 베테랑 선수이기도 하고요. 71골, 6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MVP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좀 맹장 수술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평가전에서도 무리 없이 출전을 했었고 월드컵에도 이상 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 도사리 사실 뭐 어떤 선수더라, 어떤 플레이를 하더라 잘 기억이 안 나신 축구 팬들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아시아에서 위협적인 선수고요. 다음에 양쪽 풀백이 또 강력하다고 하던데. 네, 양쪽 풀백이 굉장히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레프트백인 알 샤흐라니 선수를 좀 뽑아봤습니다. 역시 알 도사리의 소속팀 동료 알 힐랄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고요. 사우디 대표팀의 이 선수도 10년 동안 뽑혀온 베테랑 수비수이고 대표팀에서만 72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소속팀 알릴랄에서는 322경기를 뛰면서 31골, 34도움을 기록했어요. 스탯이 좋네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수보다 스탯이 좋죠. 네. 왼발잡이 선수이지만 이따금씩 오른발 슈팅을 좀 시도해서 득점을 하기도 하고요. 네. 수비력도 좋은데다가 공격 시에 오버래핑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거나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을 해서 득점을 노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좀 김진수랄까? 네. 랄까? 네. 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꼽아봤습니다. 네. 자, 사우디는 다른 나라들보다 좀 유리한 점이 있다면 역시 뭐나 중동에 적응할 필요가 없다. 네. 뭐 이런 점을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미 뭐 적응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요. 홈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네. 차로 9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우디 대표팀이 10월 평가전을 다 아부다비에서 치렀기 때문에 아부다비가 위치상 보면 카타르랑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기후나 뭐 이런 환경적인 적응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거기니까 네. 뭐 사우디나 카타르나 UAE나 그렇죠.
그리고 차로 9시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우디 축구 팬들이 대거 카타르로 좀 이동해서 대표팀 좀 응원할 거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사우디 경기장이 굉장히 팬들이 많이 들어오면 홈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할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서 좀 밀릴 수 있다. 분위기 싸움에서. 네, 그런 점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익히 경험해본 뭐랄까 중동 텃세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처음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특이사항 두 팀 대결의 특이사항 상대전적이 거의 없네요. 네, 상대적이 거의 없고요. 네. 그래도 딱 한 번 평가전은 있었는데 그게 1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 이번에도 뛰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네. 보면 당시에 좀 알 도사리 선수, 알 샤흐라니 선수, 아까 핵심 선수로 꼽았던 두 선수가 10년 전 평가전에서 뛰었었고, 그리고 메시와 디마리아도 10년 전 사우디를 상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서로 기억은 안 나겠죠. 그렇죠. 10년 전에 누구였더라 뭐 이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또 한 가지 얘기해 보자면 네. 이런 비교적 언더독인 팀들은 자국 리그 한 클럽의 선수들을 통째로 이식해 왔을 때 네. 되게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선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우디가 그런 경우예요. 네, 뭐 합숙 오래 시킬 경우에 뭐 성적이 더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사우디는 아리라는 선수들이 무려 12명인데요. 대부분 주전급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한 7, 8명 정도는 아릴랄 소속 선수들이 뛴다고 보면 돼서 거의 클럽팀에서 맞췄던 거 그대로 경기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네. 나머지 선수도 다 사우디 국내파라서 뭐 호흡적인 문제는 없고요. 아르헨티나가 개인 능력에서 사우디보다는 좀 뛰어나지만 마치 소속팀 같은 그런 탄탄한 조직력을 사우디가 보여줄 경우에는 예전 이란전처럼 좀 뚫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좀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의 경기 예측해 봤고요. 자, 멕시코와 폴란드의 경기를 이어서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23일 오전 4시에 열리는데요. 먼저 이제 멕시코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멕시코는 폴란드랑 같이 조 2위 싸움을 벌이는 팀이죠. 네, 멕시코는 월드컵 16강 단골 팀입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이번 대회에서 8회 연속 16강에 진출을 노립니다. 멕시코 내에서는 굉장히 징크스처럼 여겨지는데 엘 낀토 빠르티도 엘 낀토 빠르티도. 네, 뜻은 5경기 16강까지 딱 5경기만 치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6강까지 4경기인데 5번째 경기를 못 치른다는 말이구나. 그렇죠. 네네. 네, 그러나 이제 팀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A매치 5경기 2승 3패로 좀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경기력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16강을 자기들은 징크스로 생각하지만 이번에 그 징크스를 수호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못 가는 쪽으로 깨지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최전방 공격수인 라울 히메네스의 부상입니다. 네, 라울 히메네스가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서 기량이 좀 활약을 했는데요. 10월에도 엉덩이 부상이 있어서 아직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득점은 윙포드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로사노나 베가 이런 선수들이 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 역시 공격진의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포지션 차치해도 네. 저력이 뭐 멕시코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는 절대 안 받아요. 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 이적 후에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표팀 올 때마다 그렇게 잘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지금 보이긴 해요. 뭐냐면 파트너로 카를 시비데르스키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네. 이 선수는 2021년 3월에 폴란드 대표팀에 발탁된 신예인데 빠르게 주전이 됐어요. 왼발잡이 공격수고 유럽 예선 9경기 5골 1도움을 기록했고요. 네이션스리그에서도 웨일즈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레반도프스키의 파트너로 잘 뛰고 있고 기존 파트너들이 네. 오히려 레반도프스키의 고혈을 빨아먹는 좀 팀플레이를 못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 네. 선수는 레반도프스키 옆에서 좀 굳은 일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좀 기대를 걸어볼 부분이고요. 네. 이제 팀이 월드컵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평가전이 2011년 17 있었는데 레반도프스키는 그때 벤치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017년에는 히메네스의 골로 멕시코가 이긴 바가 있는데 네. 히메네스가 이번에 못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 좀 불안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D조로 가겠습니다. D조는 덴마크와 튀니지의 경기부터 시작이 돼요. 한국 시간 22일 오후 10시부터 경기를 하는데 네. 덴마크가 이번 대회 다크호스예요. 사실 다크호스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게 네. 요즘 너무 센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맞습니다. 유로 2021 기반으로 좀 상승세를 굉장히 타고 있는데요. 유로 2020에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좀 강한 거를 증명을 했고 최근 A매치에서는 3승 2패를 거두긴 했지만
프랑스를 꺾는 등 더 랭킹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에릭센은 유로 2020 핀란드전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수술로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했고 월드컵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에릭센의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대부분 선발로 출전하면서 좀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대표팀 경기에서도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에릭센이 지휘하는 중원이 굉장히 강점인데요. 토트넘 핵심 미드필더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유로에서 활약한 델라이니가 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다소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쉬운데 그래도 중원 장악력만큼은 어느 팀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팀 튀니지는 비교적 미지의 팀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 분위기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원래 아프리카 팀들이 대회 직전까지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되게 잘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알제리한테 당했던 그렇죠. 것처럼. 흐름을 타는 게 무섭죠. 네.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분위기 괜찮고요. 1월 말에 카브리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단 1패만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평가전에서 브라질에 1대5로 대패를 당했지만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열렸던 기린컵에서는 칠레 일본이 무실점 완승을 거두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팀은 팀의 최고 스타인 무사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 때는 무릎 부상으로 빠졌대요. 네. 근데 이번에는 부상을 다 털고 돌아오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에서 붙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튀니지가 월드컵에서 유럽 팀을 상대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점에서는 이제 덴마크가 좀 정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네. 대진이네요. 마지막 경기는 프랑스 대 호주입니다. 네. 프랑스 우승 후보고 호주는 이번 대회 전체 최약체 중에 하나로 꼽히긴 하는데 네. 자, 이 우리 시간으로 23일 오전 4시에 열리는 경기고요. 네. 하지만 프랑스가 기대보다 좀 성적이 안 좋을 거라는 징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개막전부터 좀 챔피언 징크스라는 거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 챔피언 징크스는 월드컵 챔피언이 다음 대회에서 부진에 빠진다는 그런 징크스인데요. 2006년 우승팀인 이탈리아, 2010년 우승팀인 스페인, 2014년 우승팀인 독일이 다음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프랑스는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다소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월드컵을 앞두고 좀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전력 손실까지 입었습니다. 폴 포그바, 은골로 캉테가 부상으로 먼저 빠졌고 소집됐던 벤제마도 대퇴부 부상으로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2022 발롱도르 수상자인 벤제마의 퇴장은 프랑스뿐만 아니고 월드컵 전체에 좀 아쉬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각 포지션의 스타 플레이어는 질비합니다. 공격진에는 킬리안 은바페가 있고 중원에는 오렐리앙 슈아메니가 캉테, 포그바의 공백을 메웁니다. 슈아메니는 올 시즌 좀 레알 유니폼을 입고 좋은 활약을 보여준 만큼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호주는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면서 월드컵 본선행 막차에 막차를 탄 팀이에요. 네, 이 팀의 최고 스타는 이제 예전 같은 뭐 해리 큐얼, 뭐 마크 비투가 이런 시절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망했어요. 네. 심지어 뭐 J리그 2 선수도 막 뽑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 네. 팀이 됐어요. 근데 그나마 있는 스타가 이제 아이딘 흐루스티치라는 선수고 엘라스 베로나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왼발킥이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 흐루스티치가 부상을 당하면서 최소한 프랑스전은 못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안 그래도 역배인데 네. 더 심해졌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팀이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같은 조, 그것도 1차전에서 붙었습니다. 네. 그때 프랑스가 겨우 이겼어요. 2대1로. 네, 그것도 이겼죠. 이제 네. 결승골이 호주 자책골이었어요. 네. 이날 프랑스가 좀 자수를 잘못 짜고 나왔다가 우리가 호주도 이렇게 어렵게 경기한다고 느끼고 그 다음 경기부터 전술을 바꾸고 지루를 선발로 올리고 하면서 네. 경기력이 개선돼서 우승했던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프랑스가 이번 대회 앞두고도 부상자가 많으니까 네. 대시안 감독이 선발 어떻게 짜지? 이러다가 이상한 걸 짜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뜻밖의 호주가 선전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각 경기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죠. 저희 승부 예측 기본적으로 승무패로 이루어지고 저희 출연자들만 이제 네. 이유를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경기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의 경기입니다. 네. 서영욱 위원은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저 멀리 카타르에서 보내왔고요. 사실은 당연히 다 아르헨티나 승리를 예측했어요. 네.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일단 전력차에서 아르헨티나가 압도적이고 너무 지금 심하죠. 분위기도 아르헨티나가 더 좋다는 거. 네. 네. 그 점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냥 전력이 세다를 넘어서 이 네. 팀이 동기부여도 굉장히 강하고 네. 메시 형에게 마지막 우승컵을 주자라고 그렇죠. 똘똘 뭉쳐 있어요. 메시의 라스트 댄스 이거 네. 좀 지금 다들 이렇게 어깨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도 안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요.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네. 멕시코와 폴란드 경기. 이게 엄대엄이거든요. 네. 저희도 다 갈렸습니다. 네. 서영욱 위원이 무승부를 말씀하셨고 여기 네. 없는 조효종 기자는 폴란드 승. 저는 멕시코 승. 네. 윤용 기자도 무승부. 네. 완전 갈렸어요. 네, 맞습니다. 왜 무승부를 생각하시나요? 일단 두 팀 전부 다 좀 경기력이 좀 애매하다고 보여지고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느낌. 레반도프스키도 사실 월드컵에서는 아직 한 골이 없거든요. 네, 첫 골이 이번 조별리그에서 터질지 모르겠지만 무승부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원망한 선수 중 하나죠. 아니 그렇게 잘하면서 일본 상대로 월드컵에서 좀 하지 그렇죠. 뭐 이런 네. 점에서. 근데 이제 저는 멕시코에 걸었는데 비슷한 맥락이 좀 더 심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를 믿는 게 아니고 멕시코는 16강 징크스 그대로 할 것 같은데 네. 폴란드가 아, 뭐 시비데르스키가 등장했니 뭐니 제가 아까 좋은 얘기 했지만 네. 레반도프스키를 활용할 줄을 모르는 채로 진짜 1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제가 레반도프스키가 스타로 처음 등극한 뒤에 첫 대회였던 유로 2011을 현장에서 봤는데 네. 그때 도르트문트 동료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지원이 좋았거든요. 근데도 못 살렸어요. 이 나라는 못 살린다. 이게 생각하기 그건 때문에 똑같을 것이다. 네, 네. 멕시코에 걸어봤습니다. 다음 덴마크 대 튀니지로 가죠. 서영욱 위원은 덴마크의 승리를 예상하셨고요. 네. 조효종 기자 역시 덴마크 승리를 예상했는데 윤용 기자 마찬가지네요. 네. 덴마크가 더 강하다. 그래도 덴마크가 더 강하다. 유로 4강 무시할 수 없다. 네. 네. 튀니지가 뭐 아무리 선수비 역습을 잘하더라도 이겨봐야 뭐 일본, 칠레였다. 그 덴마크가 이길 것이다. 네. 저는 이제 무승부인데요. 네. 덴마크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뒷얘기까지 한번 해보면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덴마크 조 1위 이거 비기고 뒤에 2승. 네. 큰 그림 그린 거네요. 뭐 그런 뭐 그림 뭐 시나리오를 짰다 그런 네. 차원이 아니고 덴마크가 저는 조 1위 할 만한 전력이라고 진짜 높게 보는데 만약에 어느 한 팀을 못 이기고 비긴다면 저는 프랑스가 아니고 오히려 튀니지다. 튀니지처럼 좀 이제 북아프리카라서 네. 중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와 달리 좀 끈끈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덴마크가 말리면 잘 막을 것이다. 서로 경기가 안 풀리는 양상이 네.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긴 뭐 덴마크는 당장 네이션스리그에서 프랑스를 이겼으니까 자신감은 차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그렇죠. 전에서는. 네. 자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 호주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무조건 프랑스 정배인데 저는 프랑스 승을 걸었고 네. 서영욱 위원도 프랑스 승리 예측하셨는데 아니네 무승부를 생각하시네요. 네. 조효종 기자도 그렇고요. 근데 뭐 러시아 대회에서도 그랬듯이 호주가 그래도 마음 먹고 막으면 또 뭔가 늪축구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늪축구는 뭐 전력이 아무리 떨어져도 할 수 있죠. 네. 쫄지만 않으면. 그렇죠. 카타르처럼 쫄지만 않으면. 그래서 근데 프랑스 대표팀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첫 경기에선 좀 고전할 것이다. 오히려 저는 그 뒤에 경기에서 프랑스가 좀 더 나을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년 전과 비슷한 양상인데 조금 더 심해서 이번에는 한 방 먹는다. 네. 이런 얘기네요. 일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녹음하는 시점, 녹화하는 시점까지의 저희의 그 현재까지 누적 적중률을 이제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게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월드컵 기간 동안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안녕.